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8강 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책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다 식인데요. 과연 식을 무엇을 식이라고 하느냐? 숫자와 문자가 합과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합은 당연히 덧셈 뺄셈을 합쳐서 말하는 것일 거고, 곱은 곱셈과 나눗셈을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곧 숫자, 문자가 4층 연산, 우리가 알고 있는 4층 연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식이겠죠. 자, 이 식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항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항은 숫자, 문자가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자의 사용을 처음 배웠을 때 문자를 이용해서 식을 표현할 때 곱셈 기호, 나눗셈 기호 생략하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곱셈, 나눗셈을 생략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걸 우리는 항이라고 한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 항이 하나밖에 없을 때 우리는 다항식이기 때문에 다항식은 곱셈, 나눗셈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항식이 여러 개 있어서 다항식이 되면 이 다항식과 다항식은 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과 항이 합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된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식이 바로 다항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항식에서도 또 그 안에 어떤 그 구성 요소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다항식 안에는 개수라는 게 있고 차수라는 게 있고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개수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문자에 곱해진 숫자예요. 그 다음에 차수는 하나의 항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말하고, 상수항, 상수 또는 상수항은 숫자를 상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숫자만 있는 항은 상수항이고, 그 다음에 문자를 그러면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변수, 변하는 수, x, y 같이 변하는 숫자 1, 2, 3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x, y는 변수, 1, 2, 3 같이 변하지 않는 숫자는 상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이제부터는 중학교 때 과정에서도 좀 있었겠지만 좀 한 단계 개수, 차수, 상수에 대한 개념을 한 단계 좀 확장을 시켜주셔야 돼요. 곧 문자가 누구냐? 여기 지금 문자에 곱해진 숫자, 뭐 하나의 항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무엇이냐에 따라 개수, 차수, 상수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항이 3개짜리 x에 대한 2차식인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2차 항이고요. 2차 항의 개수는 2고 x의 개수, 1차 항의 개수는 3이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우리는 상수항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자, 2xy 같이 문자가 한 가지가 아닐 때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2xy 같은 경우에 x에 대한, 만약에 이 식에 대한, 다항식에 대한 x에 대한이라는 단어가 들으면 이건 x만 문자로 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x만 문자면 이 y가 곧 x의 개수가 될 것이고, x는 1차죠. 하나밖에 없죠. 곱해진 게. 그러니까 1차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y에 대한이라는 건 뭐죠? y만 문자로 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y의 개수는 2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차수도 마찬가지로 y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y의 차수는 저 식의 차수는 y에 대한 1차식이 됩니다. 또 xy에 대한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xy에 대한은 뭐야? xy가 모두 문자라는 거니까 xy의 개수는 2,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거죠. xy가 2고, 차수 같은 경우는 xy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몇 차가 되는 거야? 2차식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좀 알고 있었던 개수, 차수, 상수에서 한 단계 조금 더 확장해서 누구를 문자로 볼 것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기억하시고, 그게 x에 대한이면 x만 문자로 보라는 뜻입니다. y는 문자로 보시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러 개의 항과 여러 개의 문자가 다 이렇게 합쳐져 있는 식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식을 정리할 때는 한 문자를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한 문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준이 되는 문자의 차수가 낮은 쪽에서부터 높은 쪽으로 쓰는 것을 오름차순, 기준이 되는 문자의 차수가 높은 차순에서부터 낮은 차순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내림차순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모든 식의 정리는 거의 다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림차순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2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1, 항이 여러 개가 있고 문자도 x, y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럴 때 x에 대한 내림차순, 대부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니까 이 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라 보시면 x를 기준으로 뭐라는 얘기고, 그럼 x제곱, 이게 2차항 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2x제곱이 2차항.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x, y와 x가 있잖아요. 그럼 x를 기준으로 하면 y는 문자가 아니라고 했고 x를 기준하기 때문에 이건 동유항이 됩니다. 1차항. 따라서 x로 묶어서 y 더하기 1이라고 쓰셔야 되는데 곧 x의 개수는 y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나머지 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여기 x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 전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수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식의 분류도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다항식은 문자가 분자인 경우에 다. 그런데 문자가 분모인 경우도 있겠죠. 뭐 x분의 1같이 이렇게. 문자가 분모로 들어오면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또 문자가 루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식을 뭐라 한다?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항식 외에도 유리식과 무리식을 추가로 더 배우게 된다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식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